그러면 첫 번째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떤 문제로 네. 전화해 주셨나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예. 제가 건물을 샀는데 이행 강제금이라고 4,500만 원 돈이라는 게 나와서 그거를 지금 물고 있어요. 한 건물에. 근데 뭐 때문에 벌금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이 불법 건물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예, 예. 그래서 2002년도에 산 건데 예. 2006년에 그 이행 강제금이라고 날라왔더라고요. 2006년에 나왔으니까 4년 만에 나온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4년 만에 이렇게 옛날 거를 우리한테 이렇게 부과를 시키느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우리가 아줌마가 한 거서부터 4년 전, 2002년도에부터 지금 모텔이에요. 여관인데 네. 그래서 블록 건물이라는 게 모텔이다 이거죠? 네. 예, 예. 그래서 너무 과다하다. 그래가지고 이유서를 법원 검찰청에다가 너무 이거는 저기가 돈이 많으니까 좀 감해달라. 그래가지고 감해서 3천만 원, 4,500을 3천만 원에 감해줬어요.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 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골치 아프지를 않을 텐데 돈이 여의치를 않으니까 또 그냥 그대로 뒀어요. 근데 그거를 국세라고 그러면서 검찰청에서 그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네한테 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는 못 내고 분할해서 내겠다 해가지고 지금 거짓말 10년 가까이를 지금 30만 원씩 분할해서 내고 있는데 중간에 또 나온 거예요. 2006년도에. 아니 또 이제 이게 10년도에 나왔는데 그래서 이거는 왜 또 이렇게 부과를 시키냐 다 때려 붓겼거든요. 5층을 건물을. 그런데 그거를 지금까지 일단 부과된 거를 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 국세를 왜 검찰청에 그때 당시 냈어야지 안 내니까 지방세라고 또 내면서 그거를 또 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또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저기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또 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또 지금 한 석 달 전에 또 나왔어요. 4,500이. 그래서 아니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부과를 거진 가까이 10년을 내고 있는데 또 무슨 부과가 이렇게 나오느냐 그랬더니 이 건물 안에 1, 2, 3, 4층에 불법 건물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청의 건축가에다 그랬지. 이거는 그러면 20몇 년이 25년 이렇게 너무 거진 가까이 되는데 그때 당시 1층, 2층, 3층, 4층이 불법 건물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준공검사 할 때 이런 거를 안 보고 준공검사를 떨어뜨렸느냐. 그러니까 건축가에서 건축을 그때 준공검사를 끝내고 이 사람들이 1, 2, 3, 4층까지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자기네가 어떻게 아느냐. 근데 왜 그때 당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모텔인데 어떻게 허가를 낼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 잘못 사셔가지고 네. 아주 큰 낭패를 보고 계시네요. 네네. 아주 지금 이거 우리 김진성 변호사께서 네. 잘 좀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겁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김진성 변호사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몇 가지만 많으십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그 모텔 건물을 언제 그 매수를 하신 건가요? 2002년도에 했어요. 2002년도에 매수하셨고, 그럼 2006년도에 한번 이행 강제금이 부과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5층이가 방이 7개가 있는데 그거를 다 뜯으려는 거예요. 2006년도에 이행 강제금은 네. 5층이 불법 건물이다. 네. 5층 전체가 그래가지고-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이행 강제금이 나온 건가요? 아니에요. 그때는 5층만 이제 돈이 4,500이 나와서 너무 네. 많아서 이유서로 썼어요. 검찰청에. 네. 그랬더니 3천만 원을 감해주면서 그거는 자기네 국세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국세로 내면 그게 없어지는 줄 알고 때려 붓기만 했죠. 네. 근데 지금까지 그거를 분할해서 검찰청에도 내고 그런데 또 나온 거예요. 이제 지방세련에 그거는 또 지방세라고 또 4,500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으로 이제 그랬으니까 그것까지는 그럼 우리가 감안을 해서 지금까지 한 10여 년을 내고 있어요. 30만 원씩 분할을 해서. 네. 검찰청하고 이거하고 한 건물에 이제 30만 원씩 달달이 지금 몇 년 10여 년을 가까이 내고 있는데 네. 또 나온 거예요. 석 달 전에. 근데 이거는 또 뭐냐. 이거는 다 때려 붙이고 5층을 다 때려 붙이고 부시라 들어서 지금 이행 강제금을 법원에도 내고 지방세라고요. 국세 지방세 해가지고 지금 9천만 원 돈을 지금 분할해서 내고 10년 가까이 내고 있는데 또 뭐가 또 이렇게 나로왔느냐 그러니까 이 1, 2, 3, 4층에 또 불법 건물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내보냈던 거예요. 내보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네들이 그럼 1, 2, 3층, 4층이 이거를 준공급사 내려 그때 20몇 년 전에 했을 때 모텔인데 어떻게 이렇게 준공검사 허락 저기를 하고서는 운영을 하게끔 했느냐. 이제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나한테 부과를 또 시키느냐.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기회를 줄 테니까 때려붙기라는 거예요. 뭐 오늘 이제 10월까지. 그렇지 않으면 때려붙겨도 그 이행 강제금은 또 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년에 또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올해 또 나온다는 거죠. 작년에 나왔으니까. 일단은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그 행정청에서 어떤 시정 명령이죠. 이미 이제 그 모텔이 25년 이전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뭐 완전히 이제 건물 건축 중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공사를 중지한다든가 그런 걸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어떤 행위를 하라고 없애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이행을 강제하는 이제 돈으로 강제하는 그 행위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행강제금인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지금 2006년도에 5층 건물이 문제가 됐었고 최근에 2016년이겠죠. 그때에 문제가 된 거는 1층, 2층, 3층, 4층이 문제된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 그러면 이때 이 불법 건축물은 누가 하신 건가요? 그렇게 모르겠죠. 저는 중간에 샀으니까는. 근데 지금 사신 지는 2002년도면은 그 이전에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건물을 이제 완공 허가를 받고 그 이후에 이제 보통 이제 허가 받은 이후에 보통 불법 건축을 그때 많이 하시거든요. 그때 하신 다음에 매수를 하셨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건축주가 몇 번 베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이걸 인수를 한 거죠. 이제 최소한 이제 지금 상담자분께서 지금 뭐 불법 건축을 하시고 그러시진 않았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일단 그러면 지금 상담하시는 거는 일단 예전 거는 뭐 인정하겠지만 1, 2, 3층 최근에 인 건 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취지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그 행정관청에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판단하는 거 그건 만든 건가요? 그게 불법 건축물은 맞나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저도 자세히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검탱이를 쓰고 있는데 근데 왜 옛날 사람 살을 때는 왜 그런 걸 안 내보내고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부과를 시키느냐. 옛날 사람들 이렇게 주인이 여럿이 베꼈는데 근데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지금 1층, 2층, 3층, 4층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기준은 건축법이거든요. 그 건축법에 따라서 어떤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그거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왜 이제 와서 이행강제금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1층, 2층, 3층, 4층에 어떤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게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그게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면 그 행정청에서 이제 관할 시나 뭐 구에서 하는 그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해서 취소 처분이 가능해요. 행정소송으로. 그런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지 지금 무조건 이제 와서 한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대항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1층, 2층, 3층, 4층 그 각 부분의 불법 건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어떤 부분 문제였는지 분명히 이행강제금이 나왔다 그러면 이전에 그 시정명령이 나왔을 거예요. 그 공문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불법 건축이 확인해 보시고 만약 그게 아니라 그러시면 강제이행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진행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라고요? 강제? 그러니까 이행강제 취소 처분에 그러니까 그 일반 관할청에서 하는 행위를 처분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행강제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만약에 불법이 맞다 그러면 있다 그래요. 100평 정도가 들었다 그랬지. 철거 사람을 하나
와서 저기를 했는데 네. 한 100평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법은 맞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네. 만약에 불법 건축이 맞다면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왜 네. 이제 와서 하느냐라는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투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불법 건축이 맞다는 상황에서 전제를 한다 그러면 일단 이해관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다퉈 보실 필요성은 있어 보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거를 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작아 보이긴 하고 다만 이런 이해강제금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 임의이행정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불법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소유자한테 많이 처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게 말해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일단 뭐 그런 부분을 납부를 하시고 그 예전에 그 매도하셨던 그분한테 있잖아요. 그분한테 어떤 손해배상 청구나 민사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그분이 방법이 더 찾았는데 외국으로 갔더라고요. 참 네.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문제가 됐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외국에 가셨다고 하더라도 뭐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을 안 할 수는 전혀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그분의 소재를 좀 확인해 보셔서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아휴. 그럼 만약에 이 건물에 대해서 건축 사무소에서 저기를 해결할 수가 있나요? 무슨 그쪽에서 알아보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갑자기 당한 일이라. 그러면 일단 제 생각에는 지금 네. 이제 뭐 그러니까 개괄적인 건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부분이 불법 건축물인지에 대해서도 일단 판단을 보셔야 되고 그동안 행정관청에서 어떤 진행사가 있는지 좀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할 뭐 법률구조공단이나 아니면 관할 뭐 변호사 사무실 아니면 불법 건축물 자체에 대한 어떤 이견이 뭐 궁금증이 있으시면 건축사 사무실 가셔도 되거든요. 거기 가서 한번 상담을 네. 해보시고 정확히 네. 뭐가 문제인지 먼저 판단을 보신 다음에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유, 저는 이제 와서 이렇게 저한테 부과를 시킨다는 게 이런 많이 말씀 드리기도 좀 속상하시겠네요. 저기지만. 그래도 네, 뭐 그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걸 좀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은 네. 좀 더 그 법률구조공단 같은데 직접 가셔가지고 거기서 네. 세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전화 상담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좀 네, 한계가 알겠습니다. 있거든요. 네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